문제 보시면 자 거기 104페이지에 지적정리의 개시 그래서 33번은 갖고 34번을 별표해 두시고 34번에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뭘 갖고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 정리, 등기필 통지, 등기필증에서 정리한다. 우리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리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2번에 뭐가 나오면 국유재산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라고? 자,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뭐한다? 등록합니다. 국유재산법 중간에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등록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신규등록 등록자는 며칠? 60일 소관청에 소관청에 신청하죠. 자 또 4번에 뭐예요?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나왔다. 시도지사가 나오면 앞에가 뭐가 아니라고 반출 지번 변경 자 그 축적 변경이 아니면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관청이 조사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5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공부와 뭐하지 않다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필 통지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부에 따라 그 소유자를 뭐 할 수 없다고 정리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5번은 그냥 그 단지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라고 오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정지 내역에 따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공부와 부합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아까 방금 본 대로 1번이 답인데 뭐라고 지적공부를 등기필 통지 내용에 따라서 뭐 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1번 답이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36번 별표합니다. 36번을 별표해 두시고 뭐에 관한 소유권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뭐하지 않는 거 이거 적합하지 않는 거 써있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뭘 갖고 하라고 등기부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신규 등록은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소유자를 정리할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뭐하지 않아요 이거 부합하지 않죠? 정리할 수 없고 동그라고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뭐예요? 관할 등기관서에 뭐한다? 통지한다.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의해 열람에 의해서 조사하기나 하고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할 때는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거 줄치세요. 직권 정리할 수 없다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다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직권 정리 못한다 이렇게 뭐예요? 직권으로 뭐예요? 정리 못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직권으로 정리 못하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뭐예요? 거기 면적이 뭐라고?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만 정리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대부분 다 뭐가 가능해요? 지적에서는 뭐예요? 직권 정리가 다 가능하니까 못하는 게 뭐라고? 면적이 뭐가 있는 경우에 증감이 있는 경우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5번에 자 소관청이 공무원이 뭐예요?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하죠? 그거 무료입니다. 무료 동그라미 무료.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에 간평 문제에 자 간평 문제에 뭐예요? 간평 문제에 감경이라고 나왔어요. 뭐로 나왔다고? 감경이라고 나왔다는 게 무료예요? 감경이에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죠? 무료니까 갑자기 감경 나면 헷갈리지 마시고 무료입니다. 넘기세요. 자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얘기다.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음 중 뭐예요? 등록상의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딱 37번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 보지 말고 1, 2, 3, 4, 5번 중에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이용이에요. 그게 답이야. 무조건 이용 나오면 답이야. 그게. 토지 이용은 어디만 나와야 되냐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만 나오지
종합공부의 등록상이 아닌데 아무데나 나와 있으면 그게 틀려. 그래서 그 18회 때 출발해서 그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데나 아무데나 끼워놨어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무조건 틀립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직권 정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도 아니고, 복구 자료도 아니에요. 하여튼 어디에서 나오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그 이외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 38번은 뭐예요? 소관청의 직권으로 뭐예요? 정정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떤 거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5번에 측량이 잘못된 경우 있죠? 측량이 잘못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하라 그랬죠? 적부심사의 내용에 따라 정정한다. 근데 여러분 거기 2번에 오타입니다. 이것도 오타인데 뭐라 놨어요? 토지 하필의 요건을 위반한 등기인청을 뭐 할 때, 각하할 때는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할 경우 나오죠? 가로 열고 누가 소관청이 착오로 뭐한 경우에만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뭐라고? 소관청이 뭐라고?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잘못.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소유자가 착오로 잘못된 것은 직권을 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자, 뭐만 그렇다고? 소관청이 뭐라고?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그렇게 써놓지 않죠. 자, 39번을 별표해 주시고, 직권으로 뭐예요?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잘못된 거. 그래서 일단 5번에 뭐가 보이냐면 거기 면적이 뭐가 있어요? 증감이 있죠? 절대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누가 하면 안 돼요. 직권을 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라 했어요. 주의해서 잘 보시고 별표해 주시고 보자니까. 자, 넘기세요. 자, 110페이지 40번 별표해 주시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 면적이 증감이 없죠? 면적이 증감이 없다, 증감 없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아래 뭐가 직권을 할 수 있다 써있죠? 그건 맞는 얘기고. 근데 2번은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변경 동그라미. 면적이 변경된 것은 증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거기 두 번째 줄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들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써있으면, 예컨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토지를 취득하려고 해서 대장을 뭐예요? 열람하죠? 열람하면 대장에 뭐라고? 지금 그 토지가 뭐라고? 오류가 있어서 정정한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 피해를 안 보니까. 그런 사항을 뭐예요? 거기 자 흑백의 반전이란 말은 그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하얀색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쓰죠. 근데 뭐예요? 흑백의 반전은 뭐예요? 까만 바탕에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반전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반전식으로 이거 하얀 거로 있죠? 그러니까 까만 거에 하얀 거로 된 거 있죠? 그게 뭐라고? 흑백의 반전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그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무슨 표시예요? 토지 표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이 표시, 예컨대 소재, 지번, 이 지목 면적 이 토지 표시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토지 표시가 잘못됐는데 등기부 갖다 정정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그 이 동그라미 4번을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뭘 고쳐야 돼요? 토지 표시를 뭐로 고쳐야 돼요? 소유자 표시로 고쳐야 되겠죠. 소유자 표시. 그래야지 맞지. 소유자 표시를 고치는데 등기부가 필요한 거지. 토지 표시 고치는데 등기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줘요. 출제하는 사람이. 근데 이런 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틀리면 뭐예요? 맞을 게 없지. 이것마저 틀리면 합격 못 합니다. 눈이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사항이 정정인 미등기 토지예요. 미등기 토지 동그라미 미등기 토지. 등기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명백히 잘못 기재했다면 뭐가 고치라고?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족관계 등록부. 그죠? 판결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기록상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지적정리의 절차. 그래서 몇 번? 41번 문제는 뭐예요? 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랬죠? 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하게 되면 답이 3개라 그랬어요. 일단 신규등록.
두 번째 답은 뭐예요? 2번에 뭐라고? 소유권 정리. 세 번째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에요. 1번은 소유권 정리. 42번은 별표 주시고. 촉탁할 수 있는 경우 다 틀린 거. 자, 뭐 찾으라고? 신규 등록. 몇 번? 4번.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 행정구역 명칭 변경입니다. 자, 42번 별표 주시고 신규 등록 4번이 답이다. 등기부가 없다. 촉탁거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43번에 올바르지 못한 거 그랬어요. 자, 누가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할 경우로서 올바르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일단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가 뭐 했어요? 신청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죠? 그거 뭐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알려줄 필요가 없다 보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44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44번 문제를 별표해 보시면 토지 이동 및 정리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관청이 뭐예요? 분할 합병에 따라서 면적이나 경계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등기소에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촉탁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2번은 왜 틀렸냐면 접수한 날부터 15일인데 접수 앞에를 보면 완료 통지를 접수해야 되는데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건 등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소관청이 뭘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뭐예요? 15일입니다. 변경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뭐예요? 3번은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할 토지동이 있을 때는 토지동이니까 뭐예요? 토지동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등록하면 며칠이라고? 녹이 7이니까 7일 맞고. 그 다음에 자, 주소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디에? 시군구 맞죠? 시군구 홍보 맞죠? 시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자, 47번, 45번은 안 해도 되고 46번 보시면 자, 지적 공부에 뭐예요? 자, 거기 토지등 및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입필지 토지 중 한 필지에 전세권 있죠? 용익물권이 있다면 합병할 수 있다. 용익물권이 있다. 뭐 등기법에서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될 때 직권조사에서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소유권의 소유자 변동할 때는 무슨 결의서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4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라고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5번은 뭐예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죠? 줄 치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해요. 절대 아까 거기 44번에 2번처럼 변경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뭐라고?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라 그랬죠? 그래. 잘 눈여겨보시고. 자, 측량입니다. 마지막 측량. 그래서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 측량을 보자. 자, 4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적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뭐라고? 지적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러면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뭐예요? 경계 뭐라고?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개로 나눠갖고 소재, 지번, 지목을 아무리 변경시켜봤자 측량 대상이 아니고 자, 땅을 뭐예요? 토지를 뭐 해봤자 합병했자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뭘 해야 돼요? 지적 측량을 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뭐 한다는 게 이 공부에 등록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측량해야지만이 대장에 경계를 측량해야지만이 도면에 좌표를 측량해야지만이 경계점 좌표 눈법에 뭐가 하나다는 게 이거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측량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이렇게 뭐예요? 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가지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사인간에 내 땅이 큽니다. 내 땅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경계를 뭐하는 것도 복원해 주는 것도 뭐라고? 지적 측량이다.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대상 나오면 아닌 게 나오니까 46페이지 뭐예요? 거기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있죠?
아닌 거 별표 두시고. 항상 뭐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닌 것은 자 기본적으로 외우라. 뭐라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 있죠? 이게 가르치자. 이게 가장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상이니까. 뭐가 아니라고? 측량 대상이 아니다 봐달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아예 지적 측량이 아닌 거 있죠? 지적 측량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어요. 그 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 법에는 뭐예요? 자,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본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뭐예요? 사업사 하는 게 뭐예요? 공공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로 측량이 있고. 왜 예컨대 뭐예요? 청계천 만들 때 청계천에 뭐예요? 물기 잡아야 되겠죠? 그 잡는 게 수로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측량, 건물 짓 때 하는 측량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지적 측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건 못 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지적 측량만 배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적 측량과 관련 없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그러면 이런 측량에도 다 뭐예요?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기준점을 만들 때 예컨대 뭐예요? 공공기준점, 수로기준점, 위성기준점, 이런 건 측량과 관련 없다니까요. 항상 지적 측량은 뭐만 나와야 돼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만 나와야지 지적 측량이지. 자,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공공, 위성, 뭐예요? 수로, 이거 다 뭐라고? 측량과 관련 없다. 이해만 하자.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이 평판 측량, 측량 방법은 7가지가 있어요. 평판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위성 측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위성 측량 뒤에 만약에 다른 뭐예요? 무슨 수로 측량이니 뭐예요? 아니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일반적인 측량에 필요한 뭐예요? 수준 측량이니, 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됩니다. 항상 뭐로 끝나야 된다고? 평판에서 뭐예요? 위성으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에. 그거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측량의 구분을 보면 이 측량의 구분은 뭐예요? 뭐하고 뭐로 나눠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 기초 측량은 뭐예요? 일단 뭘 만드는 측량이에요? 지적 기준점을 만듭니다. 이 기준점은 3가지가 있는데, 지적 삼각 측량에 의해서 지적 뭐라고? 지적 삼각점을 만들고, 이 삼각점의 거리가 2km에서 5km니까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을 해서 지적 삼각 뭐예요? 삼각 보조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어디 도시 지역에 뭐예요? 지적 뭐에 의해서 지적 도근 측량에서 도근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이 방방곡곡에 38도선, 125도, 127도 뭐예요? 119도가 있으면 위성과 뭐예요?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이 점에, 이 위치에 뭐예요? 이렇게, 자, 산에는 뭐예요? 화강암이란 돌로, 자,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삼각점이 설치해야지만이 이 일대에 뭐예요? 임야도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수 있고, 이 도근점이라고 하는 건 도니까 이 도시 지역에만 설치했어요. 도시 지역에만. 그럼 여기에 자, 저 전철 뭐예요? 저 지하철 쌍촌역 주변에 그 일대에 뭐예요? 일대에 자, 살펴보면 이게 원반 모형으로 지적 뭐라고? 지적 도근점이라고 광주광역시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일대 뭐예요? 지적도 도면을 작성하거나, 그 일대 뭐라고? 토지를 분할할 때도 꼭 이런, 자,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부 측량, 자, 뭘 작성하거나, 도면을 작성하거나, 뭐에 따른,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자, 신규 등록하거나, 자, 이렇게 신규 등록 전환, 측량이 필요한 거, 분할 있죠? 자,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여러분 거기 47페이지 그 위에 분류 있죠? 분류 중에 용어는 보자, 용어. 그래서 이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점을, 자, 어디에다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경계복원이에요. 지적확정 측량은 어느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에 왜 그렇게 지적도냐면, 우리가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를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면상의 경계를 원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땅 위에다가 뭐예요? 건물을 칠 때 내가 짓는 이 건물이
이 다른 사람의 경계를 뭐예요? 침범하지는 않나. 그게 뭐예요? 그게 자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항상 어디에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대비해서 뭐예요? 자 건물의 현재 상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현황도예요. 그래서 현황도를 보게 되면 이 현황도에 뭐예요? 현황도에 자 어디 개인의 토지들이 건물들이 이렇게 뭐예요? 니은자 모양으로 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뭐예요? 그려져 있어 갖고 이 도면의 위치가 경계 안쪽에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현재 상황 있죠? 지상 건축물의 현해 상황을 어디에다가 지상 경계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뭐에 대비해서 경계, 도면의 경계에 대비해서 자 필요한 측량이 뭐예요? 현황입니다. 세 가지고 용어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적 측량 절차 나오죠? 절차가 나오는데 일단 뭐예요? 측량에 필요한 뭐예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뭐예요? 이해관계는 측량 의뢰는 항상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자한테만 합니다. 누구한테 한다고? 수행자한테만 한다. 누가 나오면 틀려요. 소관청이 한다.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받은 누구? 수행자가 뭐예요? 수행자가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뭐예요? 수행계획서를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수행계획서를 뭐예요? 계획서를 자 시도지사한테 소관청한테 소관청에 내는 거예요. 시도지사 나오면 틀립니다. 자 어디다 낸다고? 소관청에. 만약에 시도지사 나오면 앞에 그 삼각측량이 나와야 돼요. 삼학도 삼각측량과 확정측량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추청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수행계획서를 누구한테?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줄쳐보시면 작년에 났지만 거기 검사가 제소사 있죠? 의뢰하지 못하는 거, 뭐 못하는 거, 의뢰할 수 없다는 거, 지적 뭐라고? 제조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과 또 뭐예요? 자 당연히 자 거기 여기 검사 측량 있죠? 성과 검사 측량 이것은 의뢰한다 못한다?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의뢰하지 못하는 거 작년에 이게 두 개 다 났어요. 이례적인 거였습니다. 그거 하여튼 꼭 보셔야 돼요. 하여튼 신청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뭐라고? 복구, 회복 등록, 개발사업 지역은 뭐예요? 누가?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한다? 신청하지 못한다. 의뢰하지 못하는 거 두 가지. 제조사 측량, 그 다음에 뭐라고? 검사 측량은 뭐 하지 못한다? 의뢰하지 못한다. 이건 누가 알아서 할 일이야? 국장이. 이건 뭐예요? 소관청이. 왜? 소관 측량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뭐예요? 소유자가 해달라고 말도 안 되고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별표 주세요. 자 의뢰 꼭 별표 주시고 자 잘 받으셔야 돼. 자 측량 수수료는 현금인데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조사 측량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일필지 일부가 뭐예요? 일필지 일부 전에다가 집을 짓고 세금 다 전으로 내려 그러면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분할해야 돼. 안 하면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그러면 그 측량 수수료를 뭐예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징수를 합니다. 근데 토지가 바다가 된 거는 뭐예요? 바다가 된 것도 억울한데 돈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건 뭐예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입니다. 무슨 수수료? 측량 수수료. 무슨 수수료? 측량 수수료. 측량 수수료. 자 넘기세요. 자 3번 별표 주시고 기간과 뭐라고? 검사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보통 이게 지금 측량기간 나오죠? 측량기간 나오는데 자 이 지적 측량기간은 측량기간은 며칠이에요? 5일이에요. 그럼 검사기간은 며칠이고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4일. 자 그러면 이 기간은 뭐에 관한 기간이에요? 이거 이 세부 측량에 대한 기간입니다. 뭐에 관한 기간이라고? 이 세부 측량에 대한 기간이다. 이게 자 그거 별표합니다. 3번에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꼭 별표해 주시고 그러면 자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일본 애들 고 지금 뭐 비 많이 와갖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죠? 자 요량이 우리나라면 지금 피해가고 좀 비가 비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뭐예요? 산이 유실되고 물에 잠기고 그래서 뭐가 이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이 유실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의 기초 측량에 의한 뭐라고? 이 기준점이 유실돼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측량을 하는데
자, 무엇을 이렇게 이 기준점을 뭐예요? 기준점을 몇 개를 자, 29개를 만약에 뭐예요? 29개를 다시 설치한다. 몇 개를 설치한다고? 29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 걸리는 거 이거? 4일이 걸려요.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초과는 몇 개마다 한 개부터 4개마다 몇 개마다 4개마다 뭐예요? 플러스 며칠을 1일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29개를 만든다 그러면 뭐예요? 플러스 4개 플러스 4개 하면 4, 3, 10이니까 27개죠? 9개니까 2개가 더 있어야죠? 4개마다니까 2개 더 있으니까 며칠? 1일 뭐예요? 1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세부 측량에 의한 측량 기간은 그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검사하니까 이거 검사니까 이건 4일이죠? 이거는 틀려 지금. 근데 자, 이 지금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자, 거기 두 번째 점에 지적 측량 기준점을 뭐예요?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 출치소에 뭐라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 얘기 나오죠? 그건 측량 기간과 뭐가 같다는 얘기니까 검사 기간이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측량 기간이 며칠 걸렸으면 8일 걸렸으면 자, 또 뭐라고? 검사 기간도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8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에 이렇게 뭐예요? 법에 정해놨는데 누구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하고 누가 자, 소유권자하고 뭘 했어요? 합의를 합니다. 뭘 했다고? 합의를 했다. 그 합의하게 되면 무슨 기간이? 측량 기간이 뭐예요? 측량 기간은 몇 분의 몇?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이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예요? 검사 기간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죠? 그러면 작년에 시험에 주어진 게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40일 주어지면 4분의 3은 뭐라고? 4분의 3은 30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뭐예요? 4분의 1이니까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10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분모가 뭐니까 4니까 문제 나와도 나눠지는 걸로 시험 문제 냅니다. 꼭 뭐예요? 그럼 20일 시험 문제 20일 있죠? 20일 하면 이제 우리가 5년 전에 20일 나와서 검사 기간은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0일 나와야 안 나와? 안 나, 다로 나눠줘야 된다니까. 30일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온다니까. 꼭 며칠만 나와. 20일 아니면 며칠이라고? 40일만 나와. 꼭 4로 나눠줘야 돼. 4로. 분모가 뭐라고? 분모가 4입니다. 왜? 5분의 3 막 뭐예요? 3분의 2 나오고 그게 아니라니까. 4분의 3이니까. 생각해요. 땅을 그려보려면 여러분 땅 그려면 동그라미 그려요? 세모를 그려요? 네모를 그려요? 네모지 이게 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4야 항상. 분모가 뭐라고? 항상 4되니까. 그래서 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별표 주시고 측량성과의 검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수행자가 뭐예요? 측량했으니까 뭐예요? 자, 어디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놨죠? 그래서 이게 누가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자, 대장에 뭐예요? 신규 등록할 때 자, 을이라는 수행자가 와서 측량합니다. 측량하니까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1500 나왔죠? 1500 써야 되는데 갑이 뭐예요? 을한테 뭐예요? 술 한잔 먹이면서 2000원 해달라라고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만약 2000원으로 되게 되면 이 피해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수행자가 측량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뭐가 필요해요? 이거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우자는 게 뭐라고? 사막도 이상은 뭐 하나? 검사 하나. 무슨 얘기니까? 이 3자가 삼각 측량이에요. 무슨 측량이라고? 삼각 측량. 삼각. 그래서 하여튼 지적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 무슨 측량? 지적 삼각 측량. 자,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이 도가 뭐예요? 시도지사. 뭐라고? 대도시시장. 자,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이상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규가 고시하는 뭐라고? 면적 규모 이상이다. 이게 면적 규모 이상. 이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검사받는다. 물론 미만일 때는 소관청에 검사받아요. 검사는 뭐예요? 검사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받는데 특히 규모가 뭐라고?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적이니까 이 면적 규모가 세종시 같이 이렇게 면적 규모가 높으면
항상 이상이라면 누구한테 검사한다고?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올해 이제 중요하다. 또 뭐라고?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현이가 뭔데? 자, 경계 무슨 측량? 경계복원 측량. 그 다음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있죠? 이것은 자, 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가 공부에 등록하니까 검사하지, 이 경계복원은 지금 소관청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다투 있을 때 이 경계를 복원하는 건 단지 경계를 복원하는 거지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검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현황 측량도 이 경계에 대비해서 건물의 그 위치에, 바닥 위치,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지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중요하다 그랬을 꼭 외웁니다. 뭐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기준점은 별로 안 중요한데, 자, 이 지적 측량 기준점의 의미 구분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죠. 이 설치하는 사람은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뭐예요? 자, 천재지변 없이 제대로 붙어있나 라고, 자,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은 소관청이.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 소관청은 연 몇 회 이상, 1회 이상 이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 땅에 있는 뭐예요? 그 표지의 이상 여부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조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50페이지 지적 측량 성과 중에서 하나 볼상이 그거예요. 법이 3년 전에 개정했는데 요즘 안 나오고 있어서 한번 뭐만 보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요 지금 뭐예요? 요, 자, 요렇게 이 삼각점에 대한 뭐예요? 이 성과 있죠? 성과.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료예요. 이 성과라는 건 자료인데 이 자료를, 자, 뭐예요? 이 삼각점은, 삼각점에 대한 자료는 누가? 시도지사가 뭐예요? 성과를, 자료를 보관해요. 근데 이 보조점하고 도원점은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근데 이 성과 자료를 보관하는 건 삼각점은 뭐 시도지사인데, 거기 자, 이번에 읽어보면 측량 성과의 관리, 지적 삼각점의 성과는 누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과 동원점은 누가?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래서 소관청은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자료를, 성과를 뭐예요? 누가 관리하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니까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열람과 등본 교부 중에 거기, 자,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줄 치세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한테 신청한다 수 있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삼각점에 대한 자료는 시도지사가 관리하지만 뭐에 관한 얘기는 열람과 등본, 자, 뭐하고 뭐 열람과 뭐예요? 열람과 뭘 교부할 때는 등본을 뭐예요? 등본을 교부할 때는 자,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시도지사 또는 누구한테 신청하라고? 소관청에 신청하라고. 요게 하나 차이가 있다. 요게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이해해 달라니까요. 법이 지금 한 3년 됐는데도 문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예요? 이렇게, 자, 뭘 받은 사람이 그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사람, 받은 기관이 뭐예요?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것이지, 우리 23회 때 한 5년 전에, 자, 수행자가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이게 민간이 어떻게 해요? 자,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뭘 받았으면, 열람과 등본을 교부받았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발급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뭐래도, 자, 이 삼각점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지만 열람과 등본을 교부해 줄 사람은 뭐예요? 시도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 소관청이 있다. 요거만 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요 책은 자, 3년 동안 계속 나와서 올해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적부심사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위원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의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
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거기 재심사 나오죠. 그 재심사가 그냥 심사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 자 지방지적위원회고 재심사하는 게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로 그게 요게 지금 요게 나올 저기가 아니에요. 나올 저기가 아니니까 참고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스토리를 이어보면 어디에 중앙에 이렇게 뭐예요? 중앙에 뭐예요? 중앙에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중앙에 있으니까 이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정책을 뭐예요? 정책 이 개발 연구 있죠? 네,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적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면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에 대한 뭐예요? 측량 기술 뭐예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죠? 그 측량 기술을 개발하려면 자 지적 뭐예요? 측량 수행자를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를 기술자를 양성해 줘야죠. 자 지적 뭐예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기술자를 뭐 해야 된다는 게 기술자를 양성해 줘.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가 까만 자 머리 까만 짐승을 키우려면 뭐 해줘야 돼 이거. 여러분 생각해. 머리 까만 사람은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지? 아 여러분 새끼 생각해봐. 여러분 새끼 말 잘 들어요? 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아이들을 그래도 아이들 하도 말 안 들면 그래서 뭐 매질에도 한번 해갖고 사랑의 매를 한번 때려갖고도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그래. 자기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 마누라가 때리고 당신은 역할이 바뀐 거 있지. 어떻게 애를 한 번도 안 때리고 나도 주먹으로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줘박는데 이렇게. 양성하죠? 양성하면 뭐 해야 되니까 기술자는 뭐예요? 징계하죠? 징계하잖아요 지금. 징계하고 뭐예요? 적부재심사에 뭐라고? 적부재심사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해를 해두시고 자 적부심사하는 것은 지방지적위원회다 이해만 하자니까. 그 다음에 구성은 뭐예요? 줄치세요. 인원만. 자 부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뭐해서 포함해서 5인 이상 몇 인이고 10인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뭐예요? 과장이고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또는 위촉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왜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라고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뭐예요? 운영은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 날짜만 있죠? 자 7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이거? 5일입니다. 5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지적 뭐라고? 지적위원회니까 이 지적위원회는 글자가 몇 글자 이거? 5글자입니다. 5글자니까 며칠이란 얘기니까 5일에 그거만 보세요. 자 이거는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올게 넘기세요. 자 거기 거기 적부심사 있죠?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만 해요. 뭐만 하냐면 자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뭐하기 위해서 심의결하기 위해서 자 시도에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를 두는데 따라서 줄치세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는 달리 지적측량에 대한 뭐만 한다고? 적부심사만 심의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도 말했지만 이 말을 바꿔서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이 아닌 것 하면 적부심사를 하면 튄다는 얘기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뭐 하는 거? 재심사하는 거니까. 그 말을 바꿔서 뭐예요?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으로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하게 되면 뭘 봐야 돼요? 적부심사 이거 우리 하나만 하니까. 근데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게 뭐라 했어요? 그게. 거기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니까 그거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올해는 그게 나올 차례입니까? 보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적측량이 뭐한 사람? 지적측량이 뭐예요? 지적측량이 잘못됐다고 여겨갖고 뭐예요? 적당한지 뭐라고 부적당한지 뭐예요? 알고 싶은 사람은 뭐하라는 게 이거? 적부심사를 뭐예요? 청구하라. 누구도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누구도 신청할 수 있고 이외에 관리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도 할 수 있죠? 측량 뭐예요? 누구도 할 수 있다? 수행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이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지방 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먼저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이고 위원회에 청구한다라는 거 잊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시도지사에서 지방지정의 회부 날짜 있죠. 이 회부 날짜가 며칠이고 30일이고 심의 의결하죠. 심의 의결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거 60일입니다. 부등기의 경우에 1차 뭐가 가능해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이 며칠이라고? 30일, 30일. 그 심의 의결 마치면 다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해주면, 즉시 송부해주면 이 시도지사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자,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도 이해 관계인한테까지도 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통제해줍니다. 통제. 여기에 불만이 품은 사람은 적부 뭐라는 거 이거? 적부 재심사입니다. 이 적부 재심사를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자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여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뭐부터 보시고 하여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위원회 하는 겁니다. 위원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보시고 이거부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회부 날짜 30일, 3, 6, 60일, 3, 6 안 되면 뭐라고? 3, 7, 7. 자, 7일, 37박수 뭐 한다? 구한다. 이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날짜 봅니다. 어? 자, 꼭 정리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에. 자, 문제 보시면 자, 116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뭐에 관한 거? 측량에 관한 설명 중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적 측량은 뭐예요? 토지를 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 할 목적으로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그 지적 확정 측량과 재조사 측량도 측량이다. 그 다음에 측량은 뭐예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뭐 한다? 구분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이 세 가지니까 삼각 측량, 삼각 보조 측량 뭐가요? 도구 측량 있죠? 자, 문제는 어렵진 않았다. 왜? 5번은 뭐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5번 답이고. 자, 3번 별표입니다. 항상 합병이 많이 답이니까 뭐 또 이거 지목 변경 있죠? 5번에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별표해 두시고 지목 변경을 답으로도 기억합니다. 자, 4번 별표합니다. 뭐라고? 측량을 뭐 할 수 없는 거? 의리할 수 없는 경우 작년 문제죠? 그래서 저기 5번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 제조사 사업에 따라서 뭐예요? 자, 지적 제조사 사업이죠? 이는 뭐예요? 이를 제조사 측량할 것은 의뢰할 수가 없다. 그죠? 그것도 뭐하고? 자, 검사 측량 있죠? 지웠나요? 검사 측량하고 뭐예요? 제조사 측량 뭐가 안 된다? 의뢰하지 못한다.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 의뢰하지 못한다. 다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구, 등록, 회복 등록,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죠. 그거. 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예요? 5번에 개발사업 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무조건 개발사업을 해서는 측량은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7번 문제는 가장 측량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올바른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왜 틀렸냐면 절대 수행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측량은. 소관청도 뭐예요? 검사 측량하고 그렇죠? 소관청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상 경계가 아니에요. 도면상의 경계에 대비하는 거예요. 뭐에 대비한다고? 도면상의 경계에 대비해서 내가 짓는 건물이 다른 땅, 다른 경계를 뭐예요? 침범했나? 그걸 봐야 되니까 지상 경계가 아니라는 게 도면상의 경계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뭐예요? 2번은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뭐예요? 3번은 기준점은 몇 개?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이지 유성균점 안 나와요. 지적 뭐라고?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거기 지적삼각점에 설치 나오죠? 그 시도에서 나왔죠? 시도에서 나오면 뭐예요? 자 두 가지 반지 축척 아니면 뭐예요? 사막도라 했죠? 삼각측량. 근데 누가 껴들어왔어요 여기? 국토교통부장이 들어가면 안 되지. 삼각점 나오는데 왜 국토교통부장이 들어와? 그분 바쁘세요. 아무데나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장 하면 뭐예요? 모든 토지에 자 모든 지적 제도사 있죠? 6군데나 이제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누가 5번 자 소관청은 뭐예요? 삼각점의 성과 시도에서 나왔어요. 반지 축척 아니면 뭐라고? 사막도라 그랬으니까 거기 삼각점 그건 맞는 얘기예요. 5번이 맞다.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9번 문제 별표해 두시고 측량 절차에 대해서 뭐 한 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 토지 소유자는 자 이해관계는 뭐예요?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자 수행자 동그라미 소관청은 X 자 측량을 신청한다 써있죠? 측량을 의뢰하는데 누구한테만 의뢰한다 그랬어요? 수행자한테만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뭐 때문에 틀렸다고? 소관청 X 소관청은 X다. 수행장 동그라미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자 기간 일자 있죠? 수수료 등을 수행계획서를 뭐예요? 그 다음 달 동그라미 자 소관청 동그라미 자 2번은 뭐예요?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달까지 누구한테? 소관청에. 그 다음에 3번 5일 며칠? 4일. 그 다음에 그 4번은 뭐예요? 복구 신규 등록 등록전환 나오죠? 합병 안 들어가 있죠? 지목병조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자 경우 측량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하나 바다가 된 건 뭐예요? 돈 내면 안 되지. 그죠? 부담하지 않는다. 바다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부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10번에 뭐예요?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자 소유자가 뭐예요? 분할하죠?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누구한테만 의뢰한다고? 수행자. 자 측량을 의뢰한 자는 측량 의뢰서를 뭐예요? 의뢰서를 자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제출하고 그 수행자가 의뢰서 받았죠? 네, 측량을 하겠다는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소관청에. 네, 4번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5번에 틀렸어요. 5분의 3이에요?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이다. 자 11번 별표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는데 자, 합의를 했어요. 기간이 며칠이라고? 40일이라고. 그래서 4분의 3, 30이라고 뭐예요? 4분의 1 곱하면 뭐예요? 며칠? 10일. 여기는 요거 보세요. 7번 보세요. 뭐라고? 40일로 정해갖고 4분의 3은 곱하니까 뭐예요? 30일. 40일 곱하기 4분의 1 하면 며칠? 10일. 몇 번이 답이다? 30일씩 2번이 답입니다. 별표 주시고. 자, 별표 주시고. 별표합니다. 별표는 하세요. 꼭. 집에 가서 뭐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별표를 꼭 하시고 그거라도 꼭 풀어봐야 되니까. 넘기세요. 자, 12번은 이 문제 15회 때 한번 나왔는데 이 문제 내고 뭐예요? 그 인간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더라고. 한번 이해해두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A는 뭐예요? 일필지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을 수행자한테 의뢰했죠? 자, 그러면 경계보건 측량을 수행자에 의뢰했다. 아래 내용의 기간에 대해서 옳은 거랬는데 공인중개사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 소유자는 동지역이야. 쌍천동이다. 측량 기준 몇 개라고? 21개야. 21개를 설치해서 경계보건 측량, 그러니까 기준점을 몇 개를 설치하고 21개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계보건 측량 한다 그랬죠? 두 가지죠? 자 7번 보세요. 기초측량의 기준점을 이 기준점을 몇 개를 설치한다고? 21개를 설치한다. 21개를.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보건 측량을 한대. 그럼 여러분 자 쳐보세요. 경계보건 측량은 며칠 걸려요? 측량하는데? 왜 대답 5일이지? 배운 거 하나 이것뿐이 없는데 무슨 딴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5일이 되니까 측량기간은 5일이 되니까. 저 또 다른 거 배운 거 있어요? 5일이에요 5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세부 측량이지. 토지동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 5일 걸리죠? 그럼 우리가 외웠어요. 뭐라고?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그냥 그 검사기간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냥 측량기간 5일이야. 그러면 21일이죠? 21개죠 21개. 21개는 21개를 설치하려면 15개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초과는 몇 개마다? 4개마다. 4개 19개죠? 21개 2개 나오죠? 그 며칠이야? 6일이겠지. 그러면 자, 경계보건측량은 아까 며칠 했으니까 5일이고 이건 며칠이니까 6일이니까 더하면 며칠이에요? 10일이죠.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으니까 11일이지. 며칠이라고? 11일이래. 어?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다. 몇 회 있었다고? 15회 때. 살았다고 죽었다고? 죽었다. 그래서 거기다 써주세요. 너나 잘 알아.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만 합니다. 이게 2개를 붙여서 잘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이거 한번 이거 시험 문제 낸 해가 그 합격생이 뭐예요? 합격생이 몇 명이냐면 저 몇 명도 안 됐어요. 이거 500명도 안 됐어요. 이거 아주 무너졌던 해예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뭐하고 뭐가 합친 거라고? 기초 측량하고 뭐라고? 세부 측량 2개를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뭐예요?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은 뭐예요? 지적 측량은 뭐예요?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자, 기초 측량과 일필지 경계 면적을 뭐예요? 정하는 세부 측량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판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어요? 위성으로 끝났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그 다음날까지는 맞는데 뭐가 눈에 띄어요 지금? 시도지사 눈에 띄죠? 이 시도지사가 눈에 띄면 앞에 뭐라고? 반지 축척. 사막도.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 나오면 반지 축척이고 그냥 시도지사 나오면 뭐예요? 반지 축척하고 뭐예요? 사막도죠? 그 삼각측량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틀린 거야 그러면. 누구라고? 소관청이야. 꼭 기억합니다. 이거 기억하고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이걸 틀리면 저를 2번이 아니라 3번 죽이는 거라고. 3번 죽이는 거지 그게.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당일 뭐예요? 3번은 뭐예요? 5일 4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합병하고 지목변경 안 들어갔으니까 면적 측량하고 5번은 그거예요. 자, 이런 기준점을 뭐예요? 이 토지에 설치하죠? 설치하기 위해서 자, 뭐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준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틀려요. 뭐 때문에 이제 이 선점하고 뭐 때문에 선점하고 조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선점이라는 건 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찜해. 여기다 설치했다고. 돌아서면 까먹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조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뚝 받고 빨간 깃발 세우는 거 있죠? 그게 조표예요. 이 순서가 시읒이고 이건 지읒이니까 뭐가 먼저예요 이거? 시읒이 먼저 와야 돼요. 자, 선전 다음에 뭐라고? 조표입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 5번은 지적 기준점의 측량 절차는 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준비하고 답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선점하고 조표다.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순서번호 문제 그 기술사 시험에는 순서번호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해만 하라는 게 순서는 다른 건 안 바꾸고 뭐만 선점이 먼저고 뭐라고? 조표가 나중이다 이렇게 이해만 합니다. 자, 14번 별표해 두시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검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검사받지 않는 게 뭐라 했어요?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뭐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2번 경계 보건측량과 뭐라고? 지적 현황이에요. 괜히 또 확정이 아닙니다. 현황입니다. 그 같은 시흥이라 뭐 그날따라 돋보기 안 맞으면 초점이 안 맞으면 저 괜히 틀리니까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현황. 자, 그래서 2번이다. 넘기세요. 꼭 오래 나와요. 잘 외우셔야 돼요. 복현이. 넘기세요. 자, 뭐라고? 기준점 나오는데 뭐 기준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6번은 뭐라고? 틀린 거 그랬는데 연 몇 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그 다음에 2번은 소관청은 관리하는 기준점 표시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소관청은 다시 뭐하고? 설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보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각점의 성과는 누가? 시도지사. 보조점하고 도원점 뭐예요? 소관청. 그 다음에 4번은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뭐예요? 변경할 때는 성과는 시도지사 통과하죠? 근데 5번은 바뀌었어요. 4번이 해설이야. 왜? 시도지사가 소관청에 통보한다면 말이 안 되지. 에? 그래서 누가? 소관청이 지형지물 등의 변동에서 성과가 다르게 될 때는 지체 없이 뭐예요? 성과를 수정해서 그 내용을 누구한테?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이 아니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5번의 해설이 4번입니다. 자, 17번은 별표 두시고 가장 올바른 거 그랬어요. 자, 아까도 한번 봤죠? 측량은 누구도 해야 돼요. 소관청도 측량을 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삼각점은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만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점하고 도건점은 뭐예요? 소관청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지적 측량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밟죠? 네, 이것 때문에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치세요.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누구한테? 소관청. 시도 소관청. 꼭 들어가는 거, 소관청 들어가는 거 봐주세요, 이거. 법을 개정하고 3년 됐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국장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데나 국장 들어가면 안 돼. 국장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삼각점이니까 시도지사만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5번에 거기 5번은 또 누가 들어가냐면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거지. 소관청 또 들어가면 소관청이 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3번을 유심히 보시고 넘기세요. 마지막 적부심사. 그래서 18번에 중앙지적위원회 뭐예요?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랬죠? 옳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은 뭐예요? 위원은 옳은 건 1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건 옳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왜 틀렸냐면 제외가 아니라 뭐라고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장 바쁘세요. 국장 바쁘시니까 그냥 뭐예요? 누가 국장이 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국장이 해요. 부위원장은 뭐라고? 가장이고. 하나씩 올라갔어요. 내려가야 돼.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는 뭐예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요. 그 다음에 19번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상이 아닌 거 물어봐서 1번은 축척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죠? 총상금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21번 문제는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그래서 어디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상 10인. 그 다음에 위원장은 뭐예요? 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의장이 된다 그랬는데, 거기 4번에 위원장이 부도관 사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뭐예요? 대항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5번이 뭐예요? 7일이 아니라 며칠이라 그랬어요? 5일입니다, 5일. 22번을 발표합니다.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22번 틀린 거 잘 보시고. 올해 이제 적부심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 거친다고?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에 측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해부 날짜 며칠? 30일, 해부 30일. 심의의결 며칠? 60일. 그 다음에 4번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의결할 때는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하면 송부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5번에 뭐예요? 되게 길다. 시도지사는 뭐예요? 의결서를 송부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이면 이해관계 통지하죠? 그래서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불복했다는 60일이 아니라 누구? 90일이 90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넘기세요. 마지막 24번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축척변경위원회 비교한 거죠? 옳지 않은 거.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국토교통부 소속하에 재심사에 대한 심의의결 설치기구. 축척변경위원회는 어디에서만?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만.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척변경의 위원장은 소관청이. 말도 안 되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국장이라 그랬어요. 지적업무 담당 국장입니다. 누구라고?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에요.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청이 임명을 하죠. 근데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진급을 해갖고 뭐가 되면 국장이 되면 당연직이야. 뭐가 되면 당연직이라고? 국장이 되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중앙지원회 위원회 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뭐예요?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나머지는 몇 년이고 2년이고 축적변경위원회는 뭐예요? 한시적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하는 때만 하는 거니까 임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5번은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항상 상설기간이야.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축적변경위원회는 뭐예요? 임시기간 나오죠?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 다음 주가 방학이라고 그랬죠? 방학 동안에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표 한 것만이라도 꼭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방학 동안에 열심히 좀 하시고 하여튼 다음 주에도 요때도 요 시간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배고프신 분은 꼭 모레도 싸갖고 오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예.